어머니들 저 11시 5분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우리가 예비 중 초육 어머니들만 제가 모시고 시작을 해서 보니까 대부분 저희 재혼생 어머니들이 많이 오셨고 외부생 어머니들 조금 오시긴 해서 제가 재혼생 어머니들 위주로 막 연락을 많이 해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153 수학학원 원장 김삼수입니다. 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좀 내용이 제가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 정도인데 제가 사실은 요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저희 뭐 심화반 이상 된 아이들은 실력이 꽤 좋아서 뭐 특목 자사하고도 같이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해야 되고 요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학원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2028년도 대입제도 개편인데 요거는 올 중3부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다 이제 중3 이하고 이제 초6이고 이제 내년 예비 중 되니까 요기에 다 해당될 거예요, 아마. 뭐 입시가 바뀌어도 한 4년 정도는 유지되고 아마 한 초5까지는 계속 요 프레임이 유지돼서 갈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큰 변화 틀이 이제 수능 과목이 되게 문과형 수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는데 오시는 어머니들도 대부분 수능 세대죠. 학력고사 세대는 아니시죠? 그래서 국어가 예전에는 사실은 독서 문학이랑 화작이랑 언매 선택하게 된 것 같다가 그냥 공통으로 같이 보게 됐어요. 다. 뭐 이과 문과 할 거 없이. 그리고 수학도 사실은 예전에는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률, 확통을 이제 문과 애들이 주로 보고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다 대수, 이름이 바뀌었어요. 대수, 미적, 확통으로 요거 때문에 사실 이제 수능이 문과형 수능으로 바뀐 게 수학이 문과로 바뀌었거든, 전부 다. 그래서 이과 애들이 이제 미적을 안 보고, 기하 안 보고, 확통을 공부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과 재수생들이 좀 불리하죠. 확통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가 있어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바뀐 게 사실은 이제 사탐이랑 과탐인데, 사탐을 이제 문과 애들이 2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2개 선택했는데, 요걸 갖다 전부 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1 과정만 나오게 된다는 거고, 이건 나라에서 이제 뭐, 동일한 선택 과목, 그리고 뭐 진정한 문이과 통합,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능을 크게 큰 틀에서 바꿨다는 얘기가 되고,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세하게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국어를 보게 되면 예전에 사실은 이제 독서 문학은 이제 독해 같은 거는 기본이고, 이제 화작이나 언매인데 사실은 언매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언매를 하고, 언매가 사실은 말이 그렇지 문법이에요, 문법이고. 합법과 작문은 조금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선택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같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화작 언매를 2개를 같이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이건 제가 이제 국어 분들한테 이제 자문을 거둬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량이 늘어났다. 이제 화작하고 언매를 했던 거를 이제 합쳐서 나오고 돼서 그래서 뭐 통합 출제로 국어 무형이 이제 유형도 신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작하고 언매의 차이는 문법을 하냐 안 하냐. 사실 저 기억 때도 중학교 때 문법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문법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해력, 이제 독서를 읽고 캐치할 수 있는 거. 뭐 문학보다는 비문학에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예전에 문이과 통합 이전의 수능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려운 걸 보면 독서를 제일 어려워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비문학에 대한 거 읽고 뭐를 뜻하는지, 뭐를 주제어인지 이런 거 캐치하는 거. 그 다음에 애들 많은 거 화작에 나오는 문법을 애들이 되게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그거 언매군요, 언매. 그리고 문학, 화법 순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실 역대 수능으로 이제 오답을 이렇게 문의해 봤더니 사실은 많은 게 가장 독서 부분이 가장 오답이 많고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뭐 이런 정도 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는 미리부터 이제 국어 문법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국어 문법을 미리 공부시켜서 요 수능에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사실은 수원, 수투 그리고 뭐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뭐 고등 상하 했다가 뭐 수원, 수투 막 바뀌고 이러는데 이제 확통, 미적, 기하였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사실 이름만 바뀌었어요. 수원에 해당한 내용이 그냥 대수라 그래서 바뀌고 수투가 미적분 원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예전에는 이제 이과 애들은 수원, 수투하고 미적을 대부분 했어요. 또는 이제 뭐 기하 했는데
문과에서 확통했는데 요거 두 개를 안 하게 되고 이제 수원 수투 확통을 이제 수능 시험 범위로 보게 돼서 아까 말씀처럼 이걸로 인해서 이제 수능이 문과 수능이라 바뀌었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혹시 이 목차를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대수가 뭐냐? 또 우리 어머니 알았던 뭐 집합 이런 게 예전에 막 수원에 있다가 뭐 내려가고 이래서 결국은 정리가 돼서 대수에 있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있고 상학함수, 수열 이 부분이 나와요. 그 미적은 요건 사실 내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극한 기억나시죠? 미분, 적분 뭐 이런 거 요게 나오고요. 확통은 이제 경우의 수, 확률 나오고요. 통계 부분이 나오는데 원순열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되고 뭐 표본비율과 모비율이 다시 추가됐다. 이게 빠졌다 넣었다 빠졌다 넣었다 이러면서 요거가 이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보게 됐어요. 이과든 문과든.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됩니다. 수학은요. 그리고 이제 영어나 한국사는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절대 등급으로 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90점 이상은 A가 되고 이렇게 80B. 한국사도 사실은 변화가 없고요. 한국사는 뭐 심지어는 4등급까지도 뭐 점수 감점이 없을 만큼 대부분 아이들이 한국사에서 점수 깎이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사탐, 과탐이 바뀌었는데 원래 사회 과목 9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를 통합사회로 바뀌게 됐고요. 근데 사실은 문과 애들은 뭐 사회 어렵지 않게 잘하고 이과 아이들도 그렇게 사회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과학이 사실은 어려웠는데 과학이 이제 공통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고1 때 배웠던 과학만 이제 수능에 나오게 됐어요. 요게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되고 요게 좀 나중에 뒤에서 가면 아시겠지만 과학이 뭐 내신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의 이제 변별력이라든지 내신 등급을 나누는데 큰 키를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중등과정 내용이 30% 이상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사회랑 과학 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능력이 된다 하면 사실 뭐 중등과학 아니라 뭐 통합과학 정도는 선행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것 같긴 해요. 네. 어차피 선행 과정이 심화가 중등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과학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그거 조금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제2외국어도 선택하는데 이거는 뭐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울대 문과애들이 보는데 여기도 뭐 거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서 보는데 이것도 절대평가로 2등급까지 감점이 없고 3등급부터 0.5점이 감점인데 이거는 서울대 가는 친구만 특히 문과애들만 상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처럼 이제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말이 많아요. 이제 뭐 저도 이게 유튜브 찾아보고 어머니들 들으면 아시겠지만 과연 내신이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졌는지 또는 자사고가 좋은지 일반고가 좋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 4%, 11%, 23% 요까지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 일반고 광진구를 제가 계속 조사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뭐 3등급까지가 인서울이라고 했는데 일반고랑 자사고랑 격차가 커져가면서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일반고 교장 선생님도 그러고 대부분 이제 입시 전문가들도 2등급 돼야지 인서울 또는 수도권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등급까지고 이제 수도권이고 여기가 이제 인서울 커트라인이고 3등급. 4등급 이하부터는 사실은 이제 저기 천안 충청권으로 내려갈 정도로 되다가 요게 이제 등급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1등급이 이제 10%, 2등급이 34%가 됐는데 여기서 가장 수혜자 이제 피해자가 2등급 예를 들어 4%에서 6% 아니야 4에서 10% 사이인 애들은 사실은 1등급이 돼서 좋은데 11% 되는 애들은 애매하게 됐어요. 예전에 2등급이었는데 갑자기 공부 못하는 2등급이 돼서 요네 애들이 되게 좀 긴장해야 되고 그 친구들이 이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일반고를 갈지 자사고를 갈지 요거에 대한 거는 어머니들이 잘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현재 중3부터니까 여기 있는 이제 초6 친구들도 전부 다 해당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상위 1등급이 10%까지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작용이 되죠. 근데 요거에 대한 교육부가 발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동네만 하더라도 뭐 광남이라든지 대부분 학교들이 300명 가까이 되는데 동대구 요거만 해도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1등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지방 갈수록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20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서 전교 1등 해야 1등급이 돼서 나라에서는 조금 이걸 완화시켜서 1등급을 높이겠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요것 때문에 좀 많이 내신이
완화될 수도 있지만 또 피해본 학생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1등급 그러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10% 그러면 7,000명 정도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려운 게 서울대에 갈 수 있죠. 1등급 다 올 1등급이면 의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7,000명 정까지 치면 홍대랑 건대 정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받았다 해서 난 서울대 이게 아니고 누구는 서울대부터 건대, 홍대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요 사이에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1.0이냐, 1.9냐, 요거에 따라서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학생 수를 계산해보면 한 7,000명 정도 되는 거 1등급 맞게 되면 이렇게 서울대부터 건대까지, 물론 건대도 아주 훌륭한 학교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1등급이 너무 넓어서 요거에 대해서 아마 대학의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 장치들을 많이 아마 깔아놓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우선은 최소 2등급은 돼야지 정말 뭐 수도권 대학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 하나고랑 뭐 쌍방울이나 외대부고를 보면 내신 등급이 너무 막 퍼즐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이 A 같은 경우에는 82%, 그러니까 반에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8명 정도가 A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A 성취도 평가했을 때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일수록 너무 잘하는 애들이 쫙 많아져서 등급을 잘 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고라든지 뭐 외대부고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요번에 입시 바뀌면서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이 표준 편차가 요걸 보고 사실은 이제 입시 사정관들이 딱 보면 알아요. 학교를 블라인드 가려도 얘가 4, 6, 5 얘네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되게 쫙 모여있네? 얘는 되게 공부 잘하는 학교야. 특목고인지 단변에 알 수 있는데 요번 입시부터는 요걸 싹 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얘네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지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예전에는 나와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요거 보고 이제 얘는 하나고네, 뭐 민사고네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목고는 10 이하,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많고 일반고 애들은 사실 우리가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18, 그러니까 18자리 이상 되면 공부 못하는 학교, 그 이하 되면 공부를 좀 하는 학교 이렇게 나와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머니 자녀들부터는 요게 싹 가려져가지고 얘가 학교가 어딘지를 알 수 없게 되는 요것도 하나의 큰 이슈로 아마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가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이번 입시부터는. 그래서 이제 예상 성적표가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문학이 4단이다. 4단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4번 수업을 듣는다 그러고 점수를 한 400점 만점이라는 건데 예전에는 원점수 91점에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성적이. 그리고 몇 명이 들었고 이 친구는 học 차가 2등급인데 바뀐 성적으로 이 친구는 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말씀처럼 표준 편차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얘가 1등급이긴 한데 얼만큼 잘하는 1등급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득을 보는 친구고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바뀌고 표준차 사라지니까 사실 이 학교 보면 얘는 1번고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사람관들이 보면 몰라요. 얘가 학교가 하나고인지 뭐 광남고인지 동대부여고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나와서 요 범위만 나와 있지 알 수 있는 거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라지고 있고가 이번 입시의 가장 큰 내신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랑 얘기해보면 원점수가 좋아야 된다. 이제 원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100점 맞아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1등급이 넓기 때문에 100점이면 전교 1등이겠네? 1등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점수가 되게 또 많이 들여다보게 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말씀처럼 요것도 조금 오히려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고등학교 가면 교과가 되게 많이 있어요. 심화 과목도 보통 교과가 있는데 요게 말씀처럼 아까 항저퍼처럼 원점수가 나와요. 뭐 90점, 1점인지 92점인지 뭐 50점인지 나오고 성취도 ABCD는 뭐냐면 절대평가를 해서 90 맞으면 A라고 그래요. 이제 지금 중학교 가면 전부 다 ABCD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90점 맞으면 A, 80점이 B, 70점이 C 이렇게 요게 나오고 요게 더불어서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1등급이 10%, 2등급이 34% 요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교과는. 근데 사회, 과학, 융합 선택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ABCD로 평가되는데 상대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아이가 얼만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아까처럼 외대보고처럼 점수 퍼지기가 할 수 있는 건데 안타깝게 이번에 바뀌면서 사회, 과학, 융합 선택의 과목들은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과목들이 돼버렸어요. 그냥 나머지 당연히 뭐 체육, 과학은 그냥 기존대로 ABC가 됐고, 교양은 패스냐 아니냐 이 정도만 되고, 가장 이제 우리가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가 전문교과가 옛날에 성취도 평가로 해서 ABCD만 평가됐어요. 3학년 때 시험을 보면 심지어 예전에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거는 A가 막 이래서 뭐 성적 숙제만 내면은 50% 60%막 줬던 걸 갖다가 이것도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ABCD 점수도 90이냐 80이냐 70이냐 나오고 근데 요거는 사실은 ABCD는 흔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퍼주기를 못하게 됐어요. 이제 뭐 기하 같은 것도 요게 이제 상당히 큰 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처럼 사회과학 융합 선택을 하는 거는 석자 등급 미진계하지만 요거는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다. 나중에 과목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과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종도 사실은 지금 많이 가려져 있어요. 뭐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내신으로 교과전형처럼 계속 내신을 아마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학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대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7천 명 정도 되는 애들을 어떻게 선발하냐를 모르니까 면접을 도입해서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 수 있는 게 되고 아까 말씀처럼 정시에도 내신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새 연대랑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정시엔 예전에 내신 안 봤는데 정시 당연히 가져오고 내신 점수도 점점 보면서 요때 2028년도 입시를 미리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요.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리고 수능 최저가 확대가 될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처럼 1등급이 7,000명이면은 서울대생이랑 홍대생이랑 이 말하면 그렇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수능 체제로 갖다가 아주 까다롭게 맞추는 거죠. 뭐 세 과목 합 뭐 4등급 뭐 이러든지 이것만 돼도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참고로 이제 수능은 5등급이 아니라 9등급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5등급 이러면 3학 1학 때까지 내신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전에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3학년 때 되면은 내신 다 맞춰놓고 그때는 3학 1학기 되면 말한 것처럼 전문교과해서 성취도 평가 ABC 과목만 선택하게 돼서 공부를 여유있게 하면서 수능 준비에 들어갔는데 3학 1학 때까지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로 남을 경쟁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국어에 이렇게 많은 과목 중에서 이제 고게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여기 일반 선택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 색깔 칠해진 거 어머니들 아까 보셨다시피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 요거는 분명히 다 들어야 되고 아까 말한 이런 거 진로 선택 과목이 심화 과목이 예전에 3학년 때 주로 선택을 했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 성취도 평가 A, B, C로 하던 거 갖다가 나라에서 얘도 상대평가로 5등급으로 해 이러니까 이런 과목들을 아이들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자녀부터는 이런 과목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고 외대국어 간다 하더라도 퍼주기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애들 전부 다 기하 80%가 A 하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A라 하더라도 그거 안에서 등수가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 이산수학 고급기하 고급대수.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나는 대학에서 좋아하는 과목이 보면 있잖아요. 뭐 아이가 능력이 좋은 거를 뭐 이렇게 뭐 고급대에서 고급기하를 하는 애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선택한 애들이 적어요. 만약에 30명도 안 돼요. 그러면은 30명만 들었다 그러면은 1등급 받으려고 그러면 3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목을 애들이 회피하게 되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막 자사고나 좀 공부 잘하는 학교들이 이런 과목을 막 선택하던 것들을 이제는 애들이 회피하게 될 거예요. 나 들어가면은 우리 학교에 전교 1, 2, 3등 이거 들어버리면 나는 4등급만 돼도 2등급 되니까 애들이 안 듣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게 약간 뭐냐면 이 말은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뭐라고 할까 그게 요거를 갖다가 과목을 선택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과목을 선택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많이 듣는 과목을 따라서 듣게 돼서 사실은 이게 고교 학점제가 별로 의미가 없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말씀처럼 지금 고1까지는 이제 심화 과목을 ABCD로 성취도 평가로 이제 편하게 선택하던 걸 갖다가 2028년부터는 상대평가로 내신 부담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 사실 요거에 대한 아직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학교에서 대학에서 바라는 상은
지금 우리 중3 애들이 고2 되는 때에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아마 요대로 가게 되면은 어쨌든 요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사회랑 과학 과목도 이 노란색만 석차 미등급, 그러니까 A, B, C, D로 나오는 거예요. 요 과목에 대해서만. 근데 이 과목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과목들이 아니에요. 여행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변별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도 A 받아도 등급이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크게 아마 대학에서 바라는 과목은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로가 뭐 심화 과목 요 선택을 하는 거고, 특히 어머니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리 1, 물리 2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게 다 물리 1이 되고 이게 물리 2를 다 이름을 바꿔놔서 쪼개놓은 거예요.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물리 2 과목이거든요. 해당하는 단어. 요거 과목을 듣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심화 과목이 되면서 상대평가로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 물리원 이름이 9등급제에선 이름이 물리학으로 바뀌었고, 뭐 화학도 화학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에 성취도 ABC 하던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 2가 단원이 쪼개져 가지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화학 2도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대에 가는 친구들은 물리랑 화학은 기본으로 들어야겠고, 의대 가는 친구들은 생명학을 듣겠죠, 이렇게. 요것도 이제 생명과학 2인데 요것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애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야만 하게끔 만들었고, 다 의무적으로 듣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래야지 학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학습량이 아이들이 증가되고, 보면 예를 든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것도 과학쌤한테 제가 자문을 받은 건데, 이런 식으로 된다. 예전에는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하던 것들을 과학 2, 이제 물리 2, 화학 2 같은 걸 3학 1학기 때는 성취평가 ABC를 하던 것들을 갖다가 3학 1학기까지 아이들 선택을 해서 5등급제 상대평가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가 돼서. 요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이제 3학년 2학기 돼서야 이제 조금 여유롭게 절대평가 ABCD, 이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나와주는데, 어떤 3학년 1학기까지 아이들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경쟁하면서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자, 요게 보면 이제 말씀처럼 등급제에 들 때, 200명 기준일 때는 이제 예전에는 뭐 4%라 그러면 뭐 몇 명 없었지만 이제는 10% 되면서 20등까지가 이제 1등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200명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동대부 여고를 예를 들면 이 동네는 이제 동대부 빼놓고 다들 인원이 저희 동네는 많아요. 광진구 쪽은. 300명을 기준으로 보면 이래서 1등부터 당연히 30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가장 이슈가 되는 2등급 애들이 31등부터 102등까지 같은 2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31등 얘는 정말 억울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예전에는 잘 나가는 2등급인데 이제 바뀌고 나서는 공부 못하는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얘가 31등인지 102등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학에서는. 아마 2등급은 아마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면은 인솔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동일한 2등급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되게 치열하게 엄청나게 경쟁을 해서 내신을 1등급 올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1등급 아이들도 만만치 않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말한처럼 대학에서는 변별장치 만들 건데, 세특이라 그래서 뭐 세부 특히 특성 적는 거, 요거에 대한 거를 강화한다든지, 말씀처럼 수능 최저가 되게 강화되거나, 교과 전형의 확대.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서는 수능과 더불어서 내신 보고 나서 아까 말한 물리2, 화학2 같은 것들 과목이 얼마나 내신 등급이 좋은지 요걸 보고 아마 계속 강화해서 전형을 확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는 구술 면접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되게 아마 물어보고, 아예 변별력이 없는 걸 갖다가 직접 이렇게 좀 대학에서는 여러 장치를 마련해서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이렇게 잡아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어머니들 보면, 자, 과연 자사고가 유리하냐 이런 거가 유리하냐. 근데 제가 말씀처럼 예전에 사실은 표준문자가 있을 때는 자사고 분명히 유리했는데, 요게 삭제되면 이게 과연 하나고인지 뭐 이만한 거지만 동대부 여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고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또 심화 과목 자체도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해서 간다 하더라도 전국 1, 2, 3등 애들이 아까 맡은 뭐 기하를 선택해버리면 애들 선택 안 하고 그러면은 뭐 1등급이 못 2등급 되는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일반고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상위권 아이들은 자사고 가서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기존 2등급
50% I다. 반에서 이상장하는 친구는 토목자사고, 뭐 흔히 이 동네에서는 뭐 배제, 보행 정도는 노려보는 게 좋은데 그 이상 되는 애들은 굳이 그렇게 가면 피해가 많이 볼 거예요. 2등급이 되더라도 어쨌든 11% 이상 되는 거는 34%가 너무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변별력 때문에 논소수형을 갖다가 평가를 강화한다 하는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논소수형 평가할 때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도 선수형 평가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엄마들이 크게 예민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이 선수형 되면은 채점 때문에 되게 논란이 되고 시끄러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라에서는 방안을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정확한 시한안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되게 또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뭐 프리노트라든지 오더노트로 아이들 계속 논소수형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2018년도 이제 입시에 대한 큰 틀을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수능은 문과 수능으로 쉬워지고 내신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1등급 늘어났지만 사실은 전문교과 때문에 아이들은 더 힘들어졌다는 게 제가 단축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특목고 입시도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학원 아이들 보면 이제 심화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욕심나는 친구도 많이 있어서 이것도 살짝 제가 해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되면 5월부터 이제 영재학교 원서를 막 접수를 시작해요. 이제 영재학교 중3 애들이 이제 영재고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여기 이제 8월 달에 다 합격자 나왔고요. 영재학교 떨어진 친구들이 이제 과거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9월부터 12월. 지금도 막 면접과 아마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일 거예요.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이게 끝나는 동시에 이제 12월 요번엔 아마 10월 4일부터 1번고 접수를 받게 돼요. 받게 될 때 예전에는 뭐 자사고 먼저 봤는데 이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랑 일반고랑 다 같이 10월 4일 원서를 넣게 돼 있어요. 물론 자사고 넣어서 떨어져도 일반고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일반고 이쪽 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일반고가 이제 209개 학교였는데 최근에 좀 여기 많이 갔던 여자 친구들 많이 갔던 이대부고가 자사고 위치를 포기하면서 하나 늘어서 210개가 됐습니다. 올해 이제 자사고를 포기했어요. 외국 계열, 국제 계열이고 이제 자사고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큰 입시 틀입니다, 어머니들. 나중에 3년 후에 요거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영재학교는 어떻게 뽑냐면 일단도 서류 평가를 봐요. 그래서 이제 뭐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기부, 얼마나 아이가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영재성이 있는지 아까 말한 세특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되게 상세히 써줘요. 이 친구는 영재성이 있는 걸 써주고 요 서류 평가와 그다음 2단계 지필시험을 봐요. 영재성, 창의성을 있는 지필 문제를 보고 요거 기출 문제는 나중에 보여주긴 하는데 요건 어머니들이 해당하는 영재 학교 가서 홈페이지에 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통과되면 3단계는 과학 캠프라고 해서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서 협동 프로젝트 하면서 면접도 보고 또 지필고사도 보면서 아이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게 될 거예요. 영재학교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재학교 갈 때 나중에 또 외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수학, 과학만 잘한다고 해서 영재학교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정말 영재이기 때문에 영어도 엄청 잘하고 전과목 거의 다 뭐 10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영재학교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여주면 이런 게 2단계 지필고사 시험 문제예요. 제가 좀 풀어봤는데 앞에는 좀 풀리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이렇게 이런 문제를 봅니다. 이걸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캠프를 불러서 3단계 이런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3단계 지필고사 시험 문제가 이렇게 기출문제가 오픈되다가 21년도부터 싹 감춰서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런 문제로 보는 거예요. 뭐 재밌는 문제 많죠. 갑자기 확 밟으면은 핸들이 부러질 수 있다. 왜 부러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전에는 사실은 영재 학교 붙으려면 학원 가서 수업을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는데 22년부터는 융합 창의성으로 바뀌면서부터는 학원 가서 듣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영재고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어디든 다 넣을 수 있어요. 물론 한 군데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유명한 데가 경쟁률이 안 나 있는데 한가영이라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가영 제일 유명합니다. 여기는 뭐 장영실 영재상이라 그래서 여기는 교과 안 보더라도 정말 영재성이 특출한 친구들은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보시다시피 5에서 8 사이 정도로 이렇게 영재학교는 돼 있습니다. 자, 요거 궁금하시죠? 영재학교 도전할 수 있는 학생은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지
도전해 볼 수 있죠. 이제 아까 보여드린 2단계 지필고사 문제를 중2 때 50% 풀어. 그리고 중3, 중1 때 32% 아이가 풀 수 있다. 맞진 않더라도 풀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영재성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언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중2, 중1 됐을 때 한번 야 이건 풀어봐. 집을 줘서 뭐 풀면 그 친구들 한번 기대해 보아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선행. 요거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제가 상담을 보면 어머니들이 이걸 많이 해요. 사실 영재학교 어머니들은 아이가 잘났으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까지 선행 나갔어? 그러면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 저희 이 근처 어머니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선행이 다 끝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차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재학교 가는 애들이 합격자가 아니라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디까지 선행 나갔냐? 그러면은 고등 수학은 수투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과학은 물리원, 화학원까지 끝냈어요. 저희 학원에도 영재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초육 아이들 벌써 물리원 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했다 그래. 뭐 깊이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이 정도 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재학교 아닌 어머니들도 그럼 우리 애도 중3까지 고등 수학 2는 끝내야 되지 않나 자꾸 얘기해서 학원에 자꾸 급선행을 요구하는데 그건 영재학교 아이고 영재가 아닌 친구들은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과학 1은 아까 통합과학 같은 거는 완성도 있게 깊이 있게 공부를 시키면 좋고 그리고 중등과학 심화도 해야 되고 영재학교 준비한 친구들은 이 정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바로 이제 흔히 어머니 말하는 선행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잘하는 애들이 이 정도 공부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이 정도는 시켜야 되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 1단계 자소서라든지 3단계 뭐 그 선행 캠프 갔을 때 자연스럽게 뭐 그런 준비를 하게 되면 요 과목은 당연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재학교 아이들은요. 이제 과학고도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고는 영재학교 떨어진 친구들이 대부분 많고 저도 이제 우리 학원 극심화반 친구들 보면 과학고 갈 만한 친구들 몇 명 있고 실제로 준비한 친구들 몇 명 있긴 합니다. 여기는 아까보다 좀 쉽게 학생부 1단계 똑같습니다. 서류 평가랑 소집 면담 평가인데 학생부 이제 세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기주도로 과학을 잘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기록부에 남기면 예전에 사실 과학고 담당자들이 그 코로나 전에는 학교로 찾아와서 담당선생님이랑 면접을 그러니까 상담을 했대요. 추천서 선생님이랑. 근데 지금은 전화 통화해서 정말 애가 그런 아이인지를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과학고 가는 친구들은. 이번 두 번째는 소집 면접 평가인데 이거는 지필고사가 아닌데 나중 보면 거의 지필고사입니다. 이것도 어떤 거냐면 제가 문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면담은 아까 1단계 면담은 그냥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데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2차 방정식은 무엇이니, 2차 함수는 뭐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면담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면접은 좀 심층 면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심층 면접인데 이런 문제를 4문제를 주고 30분을 준대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필고사 아니라는데 지필고사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분 동안 4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보자마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풀어서 말로 해야 되는 게 2단계 과고 가는 친구들인데 문제는 뭐 좀 준비한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아이가 도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어머니들이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3학년 1학기 시점으로 아까 봤던 면접 문제를 60% 이상 정답을 답변할 수 있으면 과거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극심한 문제, 뭐 푼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 물어보면은 아까 봤던 면접에 한 80% 정도는 아이들이 풀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4문제 중에 3문제 정도는 맞히는 친구들은 과거에 도전할 수 있고 과거에 합격할 수 있는 친구라고 봐집니다. 자,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친구들이 수투까지 끝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 끝내면 좋으냐? 이거 합격자한테 물어본 건데 고1이랑 수학, 과학을 끝내는 게 좋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합격자에 한해서 1학년 때 과거 딱 들어가면은 고1 과정이랑 고등학교 과정을 갖다가 속진 수업으로 엄청 빨리 끝내버린대요. 그러니까 미리 선행하고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훨씬 과거에 붙어서 내신 대비에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여튼 고1 수업 정도는 끝내고 들어가는 게 과거에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침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과학을 이제 선행 학습이 되면 중등 심화 과정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수능 보게 되면 통합과학 미리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중3 정도 되면 그때는 중학과학이 다 끝나면 통합과학 공부하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영재학교랑 틀리게 과거는 각 지역에 있는 학교만 지원할 수 있어요. 지금 서울에 계시니까 한성과랑 세종과거를 넣을 수 있는데 경쟁률은 한 이 정도 됩니다. 4에서 5 사이 정도가 되죠. 나머지는 지방 과거는 어머니들이 넣기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많이 가는 학교, 외고. 외고는 사실은 학교 가기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가 A고, 그러면 사실 외고 넣을 수 있는 게 돼요. 그 대신에, 나중에 성적표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영어는 뭐 한 반에 50% 이상이 A예요. 또 심지어는 나중에 성적 보면 알지만 70%까지 A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 영어만 A 받으면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외고에서는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동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어, 사회, 교과를 내신에 반영하는데 거꾸로 간대요. 3학기 학기 때 국어 성적으로 거르고 또 동점이면 3학기 학기 사회, 1학기 국어, 사회, 국어, 사회 이렇게 해서 고르는데 아마 외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아마 요거는 거의 다 A일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원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A면 다 A인 거예요. 30% 40% A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외고나 국제고도 똑같이 뭐가 가장 최종 합격에 중요하냐 그러면은 면접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아마 이런 내신은 거의 다 만점이 될 겁니다. 올 A가 되기 때문에 A가 받는 게 어렵지 않아서요. 자,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영어, 국어, 사회로 이제 동점자 관련해서 교과를 반영하고 여기도 내신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면접. 최근에 국제고는 이과 성향의 아이들 많이 뽑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뭐 국제 글로벌 리더를 뽑는 건데 이과 과목을 많이 개설해서 외고라 좀 차별을 두고 있어서 조금 국제고도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신 보면은 경쟁을 보게 되면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대원외고도 이렇게 경쟁 높지는 않죠. 심지어는 뭐 이런 서울외고는 그냥 넣으면 합격입니다. 그냥 넣으면 합격. 근데 아까 말한 국제고는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과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외고는 이과 과목 개설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사실은 저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원하면 가야 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을 마무리가 다 잘 된 친구들이 외고 가야지 영어나 외국어만 특출하다고 가면은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여기 어떤 어머니들이 대원 국제중도 물어봤는데 대원 국제중도 학기 중에 그냥 서브 프린트가 서브 문제집이 블랙라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시켜서 공부량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전사고라 그래가지고 흔히 말한 여기도 1단계는 뭐 그 성적 내신으로 보고요. 여기는 2단계 이제 이것도 면접으로 봅니다. 여기도 아마 사실은 전사고 정도 하나고 말한 아까 웨이드 국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민사고 같은 경우 성적이 보면 이제 2학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성취도 보는데 이게 2, 3학년도 컷인데 거의 다 모두 A 되면 면접과 당연히 갈리긴 하겠지만 여기도 이제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넣는 친구들은 아마 거의 올 A일 거예요. 이것도 아까랑 외고랑 국제고랑 똑같이 아마 면접에서 아이를 걸러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역은 사실은 좀 민사고라든지 하나고 많이 가고 싶어 하고 용인 외대부고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이 지역에서 많이 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배제 보인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굳이 거기 갈 필요도 없고 또 배제 보인이 나중에는 보면 알겠지만 전국 자연이 다사하고 만큼의 성적이 되게 좋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해드릴게요. 3부. 로컬중학교 분석. 여기 대부분 아마 양진 광남만 제가 분석을 했고요. 이제 토요일날 이제 자양 가면 그때는 이제 또 그쪽 학교도 같이 분석을 하는데 여기 어머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양진중학교 보여드리면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초6에서 이제 1학년 처음 들어가게 되면 시험을 보는데 원래는 중일 시험을 올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부터 중학교 1학년이 수학 시험을 전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목적 없이 뭐 선행만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1학년 때 시험을 보니까 저희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가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딱 잡아줄 수 있는 게 돼서 근데 보면은 중간이 30%고 기말 30%고 수행평가 40%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때 꼭 아이를 챙겨줘야 될 게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도 뭐 서술형 평가로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가 요거는 준비를 해야 되고, 보면 국어도 중간기말 다 보고요. 도덕은 이제 어머니 이건 이렇게 없던 건 안 본다는 뜻이에요. 사회도 중간기말 다 보고요. 과학도 중간기말 다 보고요. 이렇게 보고, 뭐 체육, 음악, 미술은 건너뛰고요. 영어도 어머니 이제 뭐 중간기말 양지는 다 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수행평가 50%나 되어서 요거 점수 때문에 이제 되게 A 점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중위권은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나중에 또 어머니 되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제 수학도 중간기말 30, 수행평가 40%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영어도 중간기말 다 보고요. 대부분 여기도 수행평가가 이제 50%가 되고요. 양진이 영어가 어렵다 그러는데도 A 비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행평가 퍼센테이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중간 30%, 기말 30%고 수행평가 40%고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올 1학년 애들 대상, 중상고 대상이긴 한데 어머니 되면 또 새롭게 아마 학교에서 이걸 아마 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50% 수행평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흔히 이제 수학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요, 어머니 중간 30, 기말 30이고 수행이 40%니까 사실은 아이가 지필고사를 90 못 맞아도 A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내가 83점 맞고 기말에 83점 맞고 수행평가를 다 맞았던 전제의 조건이면 예를 들어서 83점 맞아도 수학은 A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시험을 봤더니 양진 광남이 예전보다는 뭐 오래간만에 시험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웬만큼 공부한 친구는 거의 다 80에서 90 사이 다 거의 90 넘어요. 그러니까 A 받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의외로 남자 친구들은 알다시피 보면 수행평가 잘 챙겨야 돼요. 여기 보면 막 시험지 막 꾸겨져 있고 엉망이잖아요. 그 가방 안에 막 시체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수행평가를 준비 잘 시켜줘야 돼요. 애가 수행평가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다 맞는 전제하에 수학이 이 정도만 돼도 A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그리고 어머니 수학이 67점만 맞아도 수행평가 다 맞으면 B 나와요. B 나온 거가 뭐 나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필고사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오히려 수행평가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머니 중학교 1학년 올해 우리 애들이 봤던 성적인데 생각보다 많죠. A가 41%나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에서 40% 정도 되는 애들이 A를 받은 거예요. 이거 A 못 받으면은 조금, 네. 뭐, 지필도 그렇고, 수행이 분명히 이게 뭐, 구겨져가지고, 이렇게 책상 아래, 저기 또는 책가방 아래 깔려있는 애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그 영어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거의 뭐, 80%가 A입니다. 80%가 A. 네. 영어 A 아닌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처럼 외고 가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뭐 A면 다 A니까, 뭐, 이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엔 정보 선생님이 아주 점수를 잘 주셨네요. 이렇게 줘야 정상인데. 정보 선생님처럼. 네, 이렇습니다. 중2를 보면 중2도 높아요. 중2 시험도 45%가 A를 받고 영어는 좀 떨어졌네요. 50%. 반의 절반이 A 맞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37%, 뭐 과학은 33%. 오히려 국어랑 과학이 조금 더 A의 등급이 낮은 이유가 국어, 과학은 학원 잘 안 다니니까, 네. 영어랑 수학은 학원 많이 다니니까 이런 영역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3도 봐드릴게요. 올해 1학기 시험 봤던 결과가 벌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졌네요. 40%가 잘 안 되네요. 수학은 안 되고 영어는 또 절반 이상이 A네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뭐 학원가 사람이니까 학원가에서 열심히 시켜준 것도 당연히 있고 문제가 사실은 양진강남이 쉽지 않아요. 근데도 이렇게 A가 많다는 거는 정말 학원에서 열심히 시켜주고 수행평가만 제대로 준비하면 A 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점수를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가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양진 시험 분석하면 이게 사실 우리 선생님이 쓰셨는데 부원장님이 코로나 전에는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강남에 비해서 한 20점 가까이 쉬워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센시 단계를 풀었다 이러면 양진은 무조건 100이나 아니면 한두 개 틀리겠다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렇게 받아왔고 코로나 때는 좀 의외로 막 나라에서 다 객관식만 내는데 문제가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확실히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문제가 쉬운 데서 점수가 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 와서 점점 난이도 높아지고 해서 지금은 양진강 막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봐져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진은 조금 특성이 중간 쉽게, 기말 아주 어렵게 이렇게 내서 이 밸런스를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중간 쉬우면 기말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되게 또 수행평가 잘 주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막 당황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이게 예전에 양진 만만히 봤다가 이렇게 막 봤더니 선생님 부족했는데 전부 센이랑 블랙라벨을 완전히 깔아왔어요. 완전히. 이때 애들 점수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이게 3년 전 아마 중3 아이들 시험 분석한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너무 어렵게 나왔다. 이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진도 문제는 쉽지만 간혹 가다가 아주 어렵게 나온 경우도 있다. 그래서 흔히 센 시단계는 기본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졸업생 어머니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과연 우리 양진 애들이 어디를 가나? 과거는 한 명 갔네요. 한 명 가고 외고 국제고는 7명 갔어요. 그리고 자사고를 많이 가요. 이렇게 남자 35명, 여자 16명. 15% 정도 된 애들이 이제 자사고로 빠집니다. 근데 남자는 사실은 배제 뭐 보인 좋은 학교 많죠. 근데 여자친구는 한대부고가 그렇게 막 좋지 않아서 조금 갈 데가 많이 없는 게 안타까워요. 예전에 사실 이대부고도 많이 갔는데 또 어머니 때는 또 이대부고가 자사고를 포기하는 바람에 더 갈 데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광남중학교 보겠습니다. 여기 광남도 많이 계시긴 하니까. 여기는 이렇게 시험을 다 이렇게 쪼개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수학은 광남도 1학년 이번에 처음 봤어요. 한 6년 만에 처음 봤는데 대부분 다 객관식으로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말씀처럼 수행평가 40%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서술형 평가 보고 50%는 뭐 숙제 검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봐서 점수를 좀 매기더라고요. 이렇게. 중3 때도 중2 때도 수학을 또 안 봤어요. 얘네가 가장 안타까운 중이에요. 광남 중이는 3학기 동안 수학 시험을 안 봐요. 요번에 처음으로 애들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성적이 많이 떨어져요. 시험 보고 안 보고 차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남 중이들이 가장 안 됐어요. 사실은. 너무 시험을 안 봐가지고. 똑같이 이것도 수행평가 40% 이렇게 봅니다. 광남도. 광남 영어 보면은 뭐 다 보고요. 근데 대부분 다 객관식으로 봐요. 이렇게. 중3 때까지 중간중간 보고 여기도 수행평가가 50%나 됩니다. 그래서 광남도 사실은 영어가 나중에 오면 성취도 평가 보면 알겠지만 거기도 뭐 양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꽤 A 등급이 많습니다. 국어도 국어 시험 보고요. 여기도 다 객관식으로 보고 수행평가 40%입니다. 여기도요. 과학도 보죠. 여기도 수행평가 40%고요. 아까 제가 드린 83점만 맞으면 A 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만 아이들 잘 챙기면요. 남자 어머니들 잘 책가방 잘 뒤져보시면 수행평가 봅니다. 그거 잘 보시면. 강남중학교 이제 사회는 이제 뭐 1학년 때는 안 보고요. 죄송합니다. 기말만 보고요. 2학년 때 안 보고 3학년 때 보고요. 이게 또 바뀔 수 있어요. 어머니 때 또 가면. 역사는 이제 중2 때 안 보고 중3 때만 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학년 때 역사 또 안 배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광남의 A 보면 사실 우리가 광남 어렵다 했는데 이거 보면 어렵지도 않나 보네. 왜냐면 A가 53%된 거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광남도. 예. 근데 최근에 올해 광남 중1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예.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주 긴장을 했는데 쉽게 나와서 천만다행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오히려 영어도 보시다시피 13%예요. 이거 아까 뭐 양진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오히려 국어랑 과학이 오히려 변별력이 좀 있네요. 수학이랑 뭐 영어는 뭐 다 A니까 A 안 맞으면 좀 학원에서도 좀 창피할 것 같은데요. 예. 중2 애들 보면 중2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A를 맞아요. 50%다. 그러니까 반의 절반이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고사를 아이들이 못해도 85점 이상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에서 절반 아이들이. 그리고 영어는 63%가 A고요. 예, 오히려 제가 말씀처럼 국어, 과학도 많이 애들이 막 높네요. 예, 이렇습니다. 중3도 수학이 52%, 절반이 A입니다. 광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영어도 52% 정도 A가 되고요. 네. 오히려 국어를 많이 시켜야겠는데 국어 19%밖에 안 돼가지고. 네. 자, 광남 수학을 분석하면 옛날 코로나 때는 정말 문제가 어려웠어요. 예전에 뭐 여기 선생님들이 뭐 영작에서 온 선생님이 문제를 내가지고 진짜 뭐 전교에서 100점도 하나도 없고 막 엄청 어렵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근데
코로나 때는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요. 광남이 몇 번 교육청에서 지적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어렵게 낸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쉬워졌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는 문제가 많이 좀 쉬워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센 시단계랑 브랭라벨은 꼭 저희 학원도 풀어주고 있는데 요거도 광남 문제는 쉽지 않는데도 50%가 뭐 A니까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워낙 교육 특구라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요것도 제가 이제 최근 거를 분석한 건데 여기도 보면 거의 센 B단계, C단계에 이어져 있고 브랭라벨 문제가 4개가 쭈루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풀어줘야지 광남도 잘 A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A가 많은데도 아이 공부량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브랭라벨 풀어야 되는 아이들이 사실 다 풀지 못하는데도 85점 이상 받으려면 센 시단계는 기본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들. 그러니까 공부를 쫀쫀하게 잘 시켜야 돼요, 중1 때부터요. 자, 이것도 어머니 졸업생을 보겠습니다. 조금 과거 많이 가죠, 양진보다는. 그래서 대체로 이제 과거 영재 학교 가는 아이 비율이 광남이 좀 양진보다는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외고도 사실 어머니 많이 갔고요. 10명이나 갔고요. 남녀 합쳐가지고. 자사고도 훨씬 많이 갔어요. 70명이나 넘게 갔습니다. 퍼센테이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애들이 자사고 갔고요. 그래서 광남은 얼마나 배제 보인을 많이 갔냐면 배제 보인 담당자랑 통화해보면 광남 아이들의 분석을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얘네가 몇 등이 왔는데 몇 등 됐다 뭐 이러면서 완전히 잘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까운 배제 중 다음으로 광남 중 애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배제고는. 네. 요건 약간 제가 이제 19년도부터 과학과 합격자를 분석한 건데 보시면은 요때는 이제 양진 중에 한 명만 가다가 점점점 광남이 많아져요. 21년도에는 9명이 나갔어요, 과거를요. 요거 같은 얘기 나오니 영재학교는 교육청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오지만 영재학교는 좀 더 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그리고 보면은 광남 중은 계속 과거를 좀 많이 가는 편이고 양진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명 이상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이 위주로 가고요. 이건 외고국제학교. 이거는 이제 광남 중 여자친구들이 외고를 많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게 빨간색이 광남 중 여자친구들이거든요. 남자들은 아무래도 외고랑 국제학교를 잘 가지 않죠. 자사고를 오히려 많이 가고. 그래서 좀 특히 여자친구들이 광남 양진 애들이 외고를 많이 갑니다. 근데 자녀분들 여자분 어머니들은 외고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다 A인데 뭐. 근데 가서 따라가냐가 문제죠. 중요한 거는. 자, 자사고 합격자. 이것도 뭐 자사고 합격이라 말하는 것도 웃긴데 어떤 면접을 잘 본 친구들 보면은 여기도 보면 광남 애들이 점점 50명 이상 계속 뭐 배제 모임을 가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어서 마침. 근데 여자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대국어가 크게 뭐 영향성 있는 매력 있는 학교는 아니라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어머니. 광진 내 저희 학원이 양진 광남 애들이 대부분인데 좀 이렇게 섹터가 높다 보니까 뭐 구이, 광장, 광진 이제 저희가 자양관 오픈했으니까 신양 뭐 자양 애들 여러 학교 있는데 난이도 분석을 한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니. 광남이 제일 어려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과 개념이 30%인데 심화 공인하는 문제가 일단 제일 많습니다. 그 양진도 사실은 뭐 15% 정도 돼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뭐 센 시단계랑 블랙라벨 수준 애들이고 놀라운 건 동대부 여중 애들이 저희 학원에 한두씩 있어요. 근데 걔네 시험지 보면 깜짝 놀라요. 여기도 되게 어렵네. 여자 중학교고. 아, 참고로 동대부 여고가 남녀공학으로 어머니 바뀌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조금 남자애들이 갈 학교가 좀 더 많아졌네요. 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양진이랑 광남 이 두 학교 수준은 비슷하고 광남이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도 어머니 50%가 A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광진, 자양. 예전에 광진이 되게 쉬웠는데 저기 2단지랑 6단지랑 이쪽 세류비율이 광진으로 배정되면서 어머니들이 계속 시험 문제에 대한 압박을 줬나 봐요. 문제 쉽다고. 그래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는 이게 빵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밑에 학교가 똑같았는데 약간씩 올라지고 있어요. 자양도 좀 어렵고 광진 어렵고 나머지 여기는 뭐 쉽습니다. 여기는 뭐 사실은 센 시단계 안 풀어도 뭐 점수 잘 봤습니다. 애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렇지만 저희가 뭐 기출문제 풀렸을 때 아이들이랑 70점에서 8점 사이 맞는 애들은 뭐 양진 광남 애들은 뭐 그 정도 점수 맞거나 더 잘 맞아 오죠. 근데 뭐 나머지 이런 학교 애들은 거의
100점이에요. 하나 틀렸어요. 이렇게 받아와요. 그러니까 같은 기출문제 푸더라도 이쪽 애들이 훨씬 점수를 잘 받아요. 뭐 하나 100, 하나 100 이렇게 다 받아오니까요. 그래서 광남 양진이 문제는 적고 싶지 않고 옛날에 2010년도인가 그때 아마 전국적으로 수학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게 있는데 그때 점수 제가 데이터 통계한 거 있는데 그게 늦진 않았는데 강남 3위권 정도 학교 정도 돼요. 광남이. 그러니까 되게 사실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광남이. 이렇다 하더라도. 예. 이것도 봐드릴게요. 광남은 말씀처럼 광진구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오고 아까 25%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쌤과 시단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도 예신 대비 교재가서 쌤 기본으로 무조건 합니다. 블랙랩에 또 최고 수준 정도 스텝 3 정도는 중요합니다. 어머니.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오답하면 되지 않고 스스로. 스스로 풀어야 되고 만점은 한 이 정도 나온대. 10% 정도가 나온다 그러고. 양지는 광남보다 좀 쉽지만 때에 따라서 아주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렵게 깜짝 놀랄 때. 왜 이러냐 얘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쿠션 선택에서는 C단계 블랙랩을 풀어야 되는데 조금 광남보다 난이도 어려운 문제는 좀 적고 그래서 만점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진 100점은 흔하게 나오기 합니다. 네. 그리고 동대부예증도 사실은 어려워요. 수학식. 그리고 얘는 자체에서 뭐 시험 대비 예상 200문제를 막 프린트로 줘요. 근데 거기 보면 블랙라이트 문제들이 막 껴있어요. 그래서 얘도 상당히 어렵다, 문제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양진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광준 자양중도 최근에 난이도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거기 2단지랑 6단지 어머니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RPM이랑 센 정도 이 정도만 풀면 만점이 가능합니다. 예. 나머지 9위 광장 주위는 뭐 그냥 센, B, C 풀어도 좋고요. RPM 정도 풀면 뭐 점수 높은데 어쨌든 저희가 광장중, 뭐 광진중이라 하더라도 공부를 대칭시키지 않고 똑같은 강도로 똑같이 시켜요. 광남중 아이들을 하는 막 똑같이 시키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도 점수 오히려 만족도도 높죠. 거의 100점 맞아오거나 이렇게 돼서. 자,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일반거랑 자석어 어머니 분석해드릴게요, 이것도요. 이것도 어머니 되게 궁금하시고 약간의 먼 후린 얘기인데 아까 말한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저는 사실은 2028년도 입시 바뀌면 일반고 쪽이 좀 더 위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머니들이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학교가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어머니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아이를 보내죠. 근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최근에 광남 많이 갔죠. 그리고 뭐 동대보가 많이 갔는데 요새는 저는 조금 어딜 많이 밀어주냐면 어차피 내신 잘 받으려고 그러면 대원여고랑 대원고를 많이 밀어줘서 작년 상당히 많이 갔어요. 여기가 그래도 사립이라 그래서 생기부도 잘 써주고 또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잘 받기 위해서 많이 가고 있고 특히 대원고는 아주 매력적인 게 예체능 중점학교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그래요. 여기 예체능 음악미술 하는 애들이 4등급 이내 아무도 없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밑에 막 깔아주니까 대원여고 많이 가는 편이고 또 예전에 사실 건대보는 항상 인기가 많아요. 여기는 뭐 서울시에서도 제일 높대요. 뭐 경쟁률이 여자친구는 20대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애들이 깔아줘서 맨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남자애들이 깔아줘서 했는데 고3 되면 그렇지 않대요. 고3 되면 전교 10등까지 남자애들이 한 8명 정도 되고 여자애들이 오히려 더 적다 그래서 어쨌든 건대부 가면 좀 내신 잘 딸 수 있다는 환상이 많아서 여기는 되게 많이 와요. 다른 지역 강남에서 많이 오고 근데 최고는 저는 많이 여자친구라 그러면 요새는 대원여고 많이 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들은 이쪽으로 이제 여기 배제고 막 가고요. 보인고 가고 여기 두 개를 많이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한대보고 여자친구는 가죠. 여기 이쪽 가면 근데 한대보고랑 광남고랑 입적 시기가 비슷합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배제 보이는 어머니들 가는 거 쉬워요. 이거 뭐 간다고 축하할 일이 많긴 한데 여기는 성적을 안 봐요, 어머니. 그러니까 추첨으로 보기도 하는데 면접만 잘 보면 아이가 얼마나 자소서에다 내가 의지를 갖고 공부를 잘하겠다 하면 다 거의 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두 번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원래 1.5 넘어가면 추첨해서 뽑아야 되는데 최근에 여기는 그냥 무조건 추첨을 뽑아요. 면접도 안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몇 번 한 2, 3년 전에 계속 미달이었다 보니까 그냥 아예 면접 안 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1.6대 1인가 했는데 그냥 추첨을 뽑아버리더라고요, 애들.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한대 보고 나서 떨어져가지고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면접도 안 보고 추첨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래서 어머니 배제 보인 한대보고는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적을 안 보기 때문에 C, D대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소개서 잘 쓰고 면접 잘 보면요. 근데 가서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요거는 어머니 제가 이제 여기 2일대 광진구랑 자사고 좀 비교한 겁니다. 이거 일단은 말씀처럼 학생 수가 많죠. 뭐 광남고는 380명이고 배제고는 400명이나 넘어요. 많죠. 되게 많죠. 한대보고도 많고요. 꽤 많고 동대보고가 되게 적어요. 200명밖에 안 되고 4년대 붙은 학생 수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문대. 자세히 좀 퍼센테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진학률을 보게 되면은 상현제가 근데 의외로 동대보고가 인원이 적지만 많이 가요. 진학률은 60% 이상 갑니다. 물론 지방대도 많이 갔고 재수생도 포함인 겁니다. 이건 전부 다.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전문대 진학률이 높을수록 요거 아시면 돼요. 이거 높다? 내신 따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신 따기 쉽다. 전체 진학률 어우영 동대부 요구 하면 재수하는 애들 별로 없나 보네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재수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일반고만 제가 비교해봤어요. 아까 지금 대원여고랑 대원고가 빠져 있어가지고 봤더니 일단 진학률도 역시 계속 동대부여고가 제일 높아요. 아이들 좀 관리 잘해서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대원여고도 50%나 되고 대원남고도 좋고요. 네,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전문대 진학률 보면 예, 자연고가 높네요. 이것도 내신 따기 쉽다는 얘기예요. 자연고도요. 내신 따기 쉽고요. 대원여고, 그 다음에 대원남고. 요 세 학교가 어머니들 내신 따기 쉽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연고는 알게처럼 공립이라서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뭔가 생기부를 써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두 학교를 나중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뀔 수 있긴 하지만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서울대 합격자. 이건 데이터가 예전부터 있어가지고 예전엔 사실은 배제 보인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이때 점점 높아지는 건 뭐냐면 학종이 막 활성화되면서 생기부 막 잘 써지고 이러면서부터 이게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진구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은 그 서울대 가는 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랑 점점 격차가 심해지다가 어머니 그 다음에 가면 더 심해져요. 얘는 쪼그라들고 얘는 막 20명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배제가 보이는가가 아마 전국 10위에 했나 그랬을 거예요. 물론 서울대가 다는 아니지만 서울대를 알면 그 밑에 학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비율이 돼서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사실은 뭐 길을 쓰고 자사고를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배제 보인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요것도 전부 다 어머니 재수생 포함이라서 재수생 비율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고 또 정시 비율이 높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광남고는 되게 선망하고 있는 거예요. 7명 계속 가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팩트 체크를 어머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 이제 9등급 때는 이 곡선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옛날 1, 2등급 300명 제가 기준으로 만들어 봤는데 1, 2, 3등 애들이 전부 다 1등급 되는 거예요. 이제는 1등급. 근데 가장 안타까운 애들이 얘네예요. 얘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등급 아까 31등부터 102등까지 애들이 여기 파란색 안에 여기 들어간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2등급이라 그러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34등이에요. 34등. 얘는 안타까운 2등급. 예전에는 2등급이라고 그래서 뭐 홍대라든지 막 이런 건대에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2등급 이제 34등 하면은 수도권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은데 너무나 이게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점수에 안 들게 차라리 아예 못하던가 그냥 속 편하게 괜히 어설프게 잘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여기에 가장 그 안타까운 애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 구간에 있는 애들은 말씀처럼 이제 자사고 가도 좋겠다. 왜냐면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괜히 이만한 것처럼 배제 보행 가서 이 아래 떨어지느니 그냥 일반고 가서 요 위치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 애라면 저는 요 위치에 있다 하면 그냥 일반고 보낼 것 같아요. 자사고보다는. 가서 자사고에서 요 안에 들면 좋은데 쉽지 않거든요. 워낙 아이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왜냐면 요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재고 떨어지면 과거 가고 과거 떨어지면 자사고로 와요. 언니들. 그러니까 꽤 준비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아까 이건 제가 예전 건데 잘못 만들어서 이거 50%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30%를 만들었을 때
2028년도로 하면은 반영 3등까지 하면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 10등 하면 이제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2028년 바뀐 걸로 보면. 이렇게 되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억울한 등수는 몇 등입니까? 4등이요, 4등. 4등에는 옛날에는 홍대, 건대 갈 수 있는데, 이제 얘는 이제 저기 수도권으로 막 얼씬 걸어야 되는 거예요. 11% 학생들. 그러니까 마침 우리 애가 4등인데, 어머니 생각하셔야 돼요. 자사고를 갈 건지, 일반고를 갈 건지. 저는 모험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거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 퍼센테이지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등수로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상대 평가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이걸 뭐냐면, 옛날엔 지금 어머니 그 학교 알림 어머니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예전에 어머니 그게 있었어요. 표준부차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이걸 또 가려버렸어요. 한 3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표준부차 나온 한 3년 전 이 점수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추정해봤어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이게 예전에 1, 2, 3등급이 어머니 9등급 때 1, 2, 3등급이거든요. 얼만큼 몇 점을 맞아야지만 과연 1, 2, 3등급을 받냐 역으로 해봤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어머니도 안타깝게도 지필고사랑 수행평가랑 섞어가지고 점수를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추정해서 제코드라는 왜 연대에 쓰는 걸 입력을 해봤더니 그냥 다 100점 맞아 1등급입니다. 어머니. 1등급. 2등급도 그냥 다 100점. 그냥 하나 역사 틀렸어. 이게 2등급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돼야지 뭐냐, 어머니? 그 10등급. 그러니까 흔히 말해 10% 안에 1등급이 받는 거예요. 요거 안에. 우리 애가 올백이다 이러면 자사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백이다. 광남. 요것도 어머니. 3학기 학기 것도 만들어 봤어요. 예전에 편집파차 있는 걸로 역으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돼요. 그냥 다 100이면 다 100. 사회가 교사도 하나 틀리고. 요 정도 돼야지 이제는 10%를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으로. 양진 것도 볼게요. 양진 것도요. 양진도 보면 조금 낫네요. 여기는 국어 과학이 조금씩 틀렸네요. 어쨌든 거의 100이나 이렇게 돼야지 거의 만에 10% 안에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3년 전에 표현마차 있는 걸로 제가 역으로 만들어 봤어요.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값을 갖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학 2학기 또 볼게요. 여기도 그러네요. 거의 100. 그러니까 점검은 100점에 하나 살짝 한 문제 틀렸다 이러면 이제 어머니들 말하는 1등급 10% 안에 들어가는 아이고 자사고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근데 이렇게 뭐 자사고 가지 말고 그냥 일반고 가서 1등급 하면 되지. 굳이 자사고 가려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 학습 시스템 전에 그 입시 정보도 끝났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대부분 저희 재원성 어머니들고 그래서 한번 빠르게 진행했는데 약간의 이게 가슴이 안 나는 게 이게 사실 중3짜리 용인데 나중에 3년 후에 어머니들이 이제 요걸 이제 시작하니까 조금 그때 되면 또 새로운 데이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